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일과학고 김동진입니다. 지구 관측을 위한 인공위성 임무 계획 알고리즘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인공위성 관측 임무 계획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구 주변에는 자원 탐사나 군사적 목적 등을 가지고 지구를 관측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지구 관측 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성이 제한 시간 내에 모든 관측 임무를 100%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오른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임무 중요도에 따른 효율적인 인공위성 관측 임무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팀의 연구 목표는 한 대의 위성을 가지고 한국 지역 범위 내 표적에 대해 관측을 위한 임무 계획을 스케줄링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저희가 다양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스케줄링에 적용해보고 우리 스케줄링이 효율적인지 또한 우리 임무의 중요도를 잘 고려했는지에 대한 성능 평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네, 제주과학고등학교 김성원입니다. 우선 궤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타임 윈도우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옵대 파일을 이용해서 궤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 이때 옵대 파일은 파이썬에서 궤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패키지를 말합니다. 옵대 파일에 궤도 요소를 입력하면 그림과 같이 궤도 시뮬레이션이 진행됩니다.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으로 똑같은 궤도 요소를 SDK에 대입해서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비교 검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SDK란 실제와 유사한 궤도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프로그램을 말하며 이때 그 궤도 시뮬레이션 결과가 옵대파이에서의 궤도 시뮬레이션 결과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옵대파이의 시뮬레이션이 정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다음으로 옵대파이에서의 타임 윈도우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대파이에서 타임 윈도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지구 중심 타겟 그리고 위성의 사이까지 낀 세타 타겟을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 빨간 선으로 칠해놓은 부분을 보면은 세타 타겟이 예각인 경우인데 지금 보면은 타겟이 지구 뒷면에 있어서 위성이 그 타겟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타 타겟이 둔각인 경우에는 이 인공위성이 타겟 지점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세타 타겟 값에 따라서 어세시블과 not accessible로 나누어서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세타 타겟과 관련된 값을 뽑아내기 위해 가지고 저희는 벡터 내적을 이용했습니다. 이 A 벡터와 B 벡터를 각각 -r set target 벡터 그리고 -r target 벡터라고 정의한 다음에 내적을 해서 이때 코사인 세타 타겟 값이 양수이면은 세타 타겟이 예각이기 때문에 not accessible 그리고 코사인 세타 타겟이 음수인 경우엔 세타 타겟이 둔각이기 때문에 accessible한 상황이라고 정의를 하여 타임 윈도우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옵대파이에 이를 적용시켜서 타임 윈도우를 계산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타임 윈도우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옵대파이에서 적용시킨 궤도 요소와 타겟 값을 똑같이 SDK에도 적용시켜 보았는데요. 넘어가 주세요. 이 SDK에 적용시켜서 타임 윈도우를 본 결과 이 옵대파이에서의 타임 윈도우 패턴과 일치한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옵대파이에 적용시킨 타임 윈도우의 계산 방식이 옳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제주과학고등학교 좌명현입니다. 저는 저희 연구에서 사용을 했거나 앞으로 사용하게 될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연구에서 사용을 했던 알고리즘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피포 알고리즘인데요. First in, first out의 약자로서 한국말로 하게 되면 선입선출이고 간단히 선착순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컴퓨터가 먼저 입력을 받은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인데요. Priority in Priority라고, 즉 PIP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이름처럼 이 알고리즘은 같은 프라이어티를 갖는 태스크 내에서 추가적인 프라이어티를 부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같은 프라이어티의 태스크끼리 묶고 각각의 태스크에서 가장 큰 타임 윈도우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태스크의 대표값으로서 정해지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정해진 각 태스크의 대표값끼리 비교를 한 후에 대표값의 크기가 작은 순으로 태스크를 나열하고, 이렇게 나열된 태스크들은 앞에 정렬될수록 더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프라이어리티의 크기대로 각 프라이어리티 그룹들을 나열하고 각각의 그룹 내에서 위에서 부여한 프라이어리티대로 나열을 해주면 전체 프라이어리티에 대해서 태스크들이 정렬됩니다. 저희는 이런 하나의 과정을 하나의 수행, 즉 한 번의 관측이 끝날 때마다 그 관측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타임 윈도우를 계산하여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재가동시켜주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는 저희가 아직 구현하지 못해서 아직 연구에 사용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사후 연구에서 사용할 계획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RHGH 알고리즘인데요. 간단히 피포 알고리즘의 발전형으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포로 처음에 임무를 수행한 후 실행 가능한 서로 다른 프라이어리티의 태스크를 부여받았을 때 랜덤으로 수행할 태스크를 고르는 피포와는 다르게 프라이어리티가 더 높은 태스크 먼저 수행을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은 이제 이것도 저희가 개발을 한 RPG 알고리즘인데요. 그냥 게임 이름은 아니고 Reflecting Priority Group의 약자입니다. 이는 각 태스크에 남은 타임 윈도우의 길이를 전부 고려하여 새로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인데요. 각각의 태스크마다 타임 윈도우가 먼저 생성되는 것부터 차례대로 1부터 번호를 부여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각 태스크의 타임 윈도우 개수에서 어떤 타임 윈도우의 번호를 뺀 후 그 타임 윈도우의 길이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태스크의 모든 타임 윈도우에 대해서 계산한 값을 태스크마다 전부 더하고 그 태스크의 가중치로 나눠줍니다. 네, 방금까지 한 설명은 아래 수식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도 이전에 설명했던 PIP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수행이 끝날 때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타임 윈도우를 계산해서 알고리즘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이제 다음은 저희가 구현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알고리즘 구현하고 그거에 대해서 효율성을 비교에 대해서 설명할 경남과학고등학교 장지원입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한반도 전체를 관측하는 임무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임무 타겟의 범위를 북위 34도에서 43도, 동경 128도에서 132도의 타겟을 100개의 타겟에 대해서 랜덤으로 배정을 하여 그 각각의 타겟에 대해서 1에서 10까지의 가중치를 랜덤하게 부여를 하였습니다. 총 미션 시간은 24시간, 그리고 각각의 관측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20시간으로 가정을 하고 알고리즘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는 이제 자세 제어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송수신에 관련된 스케줄링에 대한 시간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지금 저희 연구 기관상에서는 다 모두 고려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저희는 임무 스케줄링에 좀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스케줄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스케줄을 파이썬에 있는 매트플롯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도식화하여 이 이제 스케줄링이 서로 겹치는 것이 없고 정상적으로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한 코스트 펑션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코스트라는 값을 계산합니다. 이 코스트란 이 처리한 태스크 수, 그리고 처리한 가중치, 그리고 임무가 끝나는 컴플리션 타임을 고려하여 계산한 값으로 최대한 많은 태스크를 수행하고 또한 최대한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들을 먼저 처리하여 할수록 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러한 코스 값을 계산하여 서로를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실제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스케줄링을 하고 그 스케줄링 결과를 이렇게 플로팅을 한 것입니다. 지금 각각의 지금 알록달록하게 보이는 막대들은 실제로 그 어떤 타겟이 그 시간 동안에 관측을 수행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다른 태스크들이 중요도에 따라서 배정되는 알고리즘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우는 40개에 대해서 8시간 동안 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제 그 개수를 더 늘려서 100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24시간 동안
관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PIP와 FIFO 알고리즘만 구현하였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해서 비교를 하자면 FIFO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100개 중에서 96개, 98개 정도로 약 2개에서 4개 정도의 사이의 값을 정도는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되었으며 코스 값은 480에서 약 500 정도에 되는 값을 보였습니다. 반면 PIP의 경우에는 세 번의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모든 태스크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으며 또한 코스의 값도 그 최대 값의 합인 512가 나왔습니다. 또한 컴플리션 타임도 비교적 짧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타임 윈도우를 계산하고 그 타임 윈도우를 이제 적용하여서 스케줄링 해야 되는데 그 타임 윈도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3번밖에는 실행하지 못하였지만 사후 연구에서는 몬테카를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각각의 성능이 균일하게 나온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FIFO와 PIP에 대해서 전반적인 비교를 하자면 FIFO의 경우에는 중간에 랜덤으로 순서를 배정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 성능이 들쭉날쭉한 반면 PIP의 경우에는 거의 항상 최적의 해를 찾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시 대구일과학고 김동진입니다. 일단 저희 연구의 결론과 사후 연구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배운 점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궤도 요소나 이체 문제 같은 궤도 역학에 대해 배우면서 원래 알고 있던 개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정보들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앙의 그림처럼 STK라고 하는 궤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우리 인공위성의 궤도와 임무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위성 임무 계획의 알고리즘을 제작하여 알고리즘을 짜는 방법이나 문제점을 찾는 과정들과 타임 윈도우 테이블을 해석하고 제작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구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인공위성 관측 임무 계획을 구현하기 위해서 크게 4가지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온댓 파일을 이용하여 인공위성의 관측 타임 윈도우를 계산하였고 이를 관측할 새로운 임무 계획 알고리즘인 FIFO, RHGH, PIP, RPG 방식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팀은 FIFO, PIP 이 2가지 방식의 알고리즘들을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비교 대상인 기존의 FIFO 방식의 알고리즘보다 저희가 새로 개발한 PIP 방식의 알고리즘이 코스트 값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PIP 방식이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최적의 스케줄링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후 연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 연구 계획은 사실 저희가 RHGH와 RPG 방식의 알고리즘은 아직 구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점은 추가 연구를 통하여 이 알고리즘들을 구현해서 FIFO와 PIP 방식과는 추가적인 비교 분석을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우리 연구를 함수값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몬테카를로식으로 더 해석하여 알고리즘의 성능을 더욱 정확하게 분석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다면 소감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진 학생부터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한 점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평소에 관심 있었던 인공위성의 궤도와 임무에 대해서 깊이 공부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 또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든 알고리즘을 제작을 해볼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훈 학생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알고리즘을 이렇게 고안해 보면서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고 또 비대면이라서 생각보다 서로 이렇게 토의가 잘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 주 토요일 날 카이스트에 올라가서 서로 이렇게 토의를 해볼 수
있었는데 이때 토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지원 학생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던 그 궤도 역학이 이제 실제로 인공위성이 적용됐을 때 어떻게 인공위성이 그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고, 또한 이제 SDK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접해보게 되면서 이제 실제 인공위성 연구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실무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알고리즘을 제작하고 구현을 실제로 하다 보니 저희가 알고리즘 처음에 계획할 때 놓쳤던 거를 이제 보게 되면서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고, 이런 점을 이제 같이 해결해내는 과정에서 조금 보람이 찼던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했던 것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번 2주 동안 열심히 해준 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좌명현 학생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하는 동안 이제 인공위성의 임무 수행 방식에 대한 뭐 전반적인 지식도 배우고 SDK 프로그램 다루는 방법도 배우고 또 이렇게 또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장래희망인 항공우주공학자에 좀 더 다가가고 있음을 느꼈고, 그리고 직접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이제 나름 기여를 함으로써 이제 알고리즘 개발과 같은 활동이 이제 대학원생 같은 분들만 아니라 저희 같은 고등학생들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고정관념도 깰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굉장히 뜻깊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또 알고리즘을 구현하는데도 또 많은 이제 팀원들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었던 것 같아서 또 팀원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K23팀의 조교님 계시다면 간단하게 소감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른 조교님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뭔가 발표를 할 수 있는 결과를 뽑는 게 되게 어렵는데도 이제 이렇게 고등학생인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잘 수행한 걸 보고 조교인 저도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았고 되게 다른 팀들도 그렇고 다 이제 어, 고생하셨고 매우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